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윈 강사입니다. 군무원 면접 오픈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여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무원 면접 강사로서는 새내기입니다. 예, 2년차 초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원래 이제 그 국가직 뭐 지방직계 하다가 군무원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그냥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십시오. 뭐 질문 한 네다섯 개, 대여섯 개 정도 그냥 간단하게 묻고 그냥 끝나는 되게 10분 내외의 짧은 면접이라 딱히 뭐 면접이라고 각을 잡고 할 뭐 국가직은 뭐 3, 40분 보고 예를 들자면 뭐 지방직도 아무리 적어도 한 15분 보고 뭐 서울시는 25분 보는데 여기는 뭐 7, 8분, 뭐 10분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보는 뭐 그 정도가 좀 단촐한 면접이기도 했고 뭐 그닥 뭔가 분별이 되는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기도 했고 그래서 뭐 굳이 강의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이제 그러다 않다 보니 이제 많은 그 음지에서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뭐 여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뭐 지난 해간 학원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뭐 좀 체계적으로 좀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뭐 그 무료로 학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고 올해도 이제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뭐 일단은 지난해 처음 했는데요. 뭐 이 정도 들으셨습니다. 뭐 전체 공무원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뭐 그 제 그 전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한 5, 60% 절반 이상은 다 들으시는데 제가 좋아서는 아닐 테고요. 뭐 변변치 않아서 그러겠죠. 뭐 제가 잘난 것보다는. 그래서 지난해 그래도 처음인데 많이 뭐 들어주셔서 약간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주시니까 또 여러 가지 기출 정보들이 좀 많이 이제 체계화돼서 좀 누적이 좀 돼서 지난해 처음 교재쓸 때는 그냥 뭐 몇 개 증열 빠진 증열도 있고요. 기출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얼추 좀 정리가 좀 되면서 좀 체계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방대하고 가장 많은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뭐 일단 그 이쪽 그 군무원 강의를 보면 제가 지난해 스터디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면접 강의를 소위 면접 강의라고 말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이 주로 많은데 스피치 학원형입니다. 이게 뭐 말하는 태도, 자세, 또 여기서 또 잘못 배우시면 이제 군인 약간 신교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신교대 버전으로 이상한 거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각 잡고 이등병 모드인 것처럼 군대 다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걸 배우시는 그러니까 태도적인 거를 강조하는 그런 스피치 학원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있다가 뭐 후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아예 진행하는 분들이 육군에서도 저 군인분 안 오시니까 군인처럼 면접 안 보셔도 된다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되게 교수님들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다. 일단 이런 것부터 좀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가 좀 돼야 되죠. 꼭은 아닌데 대부분 군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전에는 이제 아예 군복 입고 오신 분들이 예전 시절에는 있었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예 없다고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뭐 면접 기간이 기니까 뭐 다 그런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심지어 그런 경우까지 안내를 해주는 경우까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제 약간 스피치 학원과 뭔가 각 잡고 하는 이런 태도를 중시하는 과. 두 번째 과는 뭐 언급하기도 싫지만 약간 이제 뭐 요즘 이게 친일이 대세잖아요. 낙가막과 그냥 떨어뜨리과 어디서 자료해가지고 기출자료 이것만 보면 돼 이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보니까 뭐 어, 에, PDF 파일로 한 2, 30장 정도 되는 걸 그것도 5개 정도로 쪼개서 한 방에 사면 10만 원인데 뭐 하나씩 사면 3만 원이다. 그래서 계좌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한테 보내라.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정착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유명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도 마쳤다 이래가지고 막 영상 막 올리시고 뭐 이래가지고 누군지 얼굴은 안 나오고요. 영상으로만 하는 뭐 그런 좀 소위 이제 낙가마라고 하죠. 속된 말로. 뜨내기, 보따리 장수과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세 번째 과는 군무원도 공무원이다.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의 정신 자세가 중요하며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이런 과로 해서 이게 공직관 위주로 가는 과가 있습니다. 공직 가치가 중요하다 결론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많은 약간 세뇌를 시키는 과, 뭐 봉사와 헌신 세뇌과죠. 뭐 그런 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지문 중 공직관 지문은 한 30% 내지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죠? 3, 40%.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국가직이든 다 비슷하게 묻는 류의 질문들입니다. 그죠?
예, 뭐 그런 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챙기시는 겁니다. 일단 뭐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 과가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죠, 가기가. 결론은. 예, 나머지는 이제 공무원 건 니들이 찾아봐라 이런 거로 이제 갑니다. 저는 뭐냐? 저는 이게 정보과입니다. 저는 이제 면접을 잘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닥치면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아까 뭐 태도나 이런 것들 가서 면접위원 앞에서 뭐 짝다리 짚고 앉아갖고 반말하지 않으실 테고 면접위원의 뺨을 때리지도 않으실 테고 욕을 하고 나오시지도 않을 테고 그죠? 내가 갈 데 없어서 왔다 진짜 뭐 이런 하소연을 하지도 않으실 테고 그냥 뭐 적절하게 접대용 멘트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는 되게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물었는지, 어느 정도 물었는지, 그리고 면접 보신 분들이 도대체 결과는 되게 어떠했는지, 뭐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시고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예, 시간과 에너지와 그죠? 이렇게 관심도를 이제 배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좀 두루두루 좀 기본 이상을 갖추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라 이제 정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중시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그냥 중간은 갑니다. 라는 식의 예,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공무원은 이제 심기 경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 정보가 예전에 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더라 소리도 많고요.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예. 면접은 참 그 간단하고 단순한데 말이 많은 걸로 치면 원탑이에요. 뭐 말들이 많아요. 이게 좀 좋지 않은 얘기들 뭐 그런 거 대충 좀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담을 좀 최소화해서 각자 좀 안정적으로 그냥 준비를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간단 면접 얘기를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물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면접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론인데 뭐 면접을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자 이거는 이제 기출 팩트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이제 오픈 자료라고 해서 이제 링크로도 좀 올려드렸고요. 사실 교재 이제 1장하고 2장을 그냥 그대로 뭐 빠뜨린 값이 그냥 그대로 올려드린 거고요. 교재 이거 저기 프린트 버전은 이게 A5G 그러니까 A4 반장 사이즈로 이렇게 웹에서 보시기 편하게 만든 거고 두 장 맞쪽으로 해서 프린트 버전은 이제 두 장 맞쪽으로 된 거니까 제 생각에 뭐 굳이 환경을 생각하셔도 굳이 프린트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운 받으셔서 그냥 보시는 정도.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교재는 따로 있는데 여기 교재 하신 분들은 뭐 굳이 프린트 하실 필요 없다. 똑같은 얘기 그냥 그대로 그냥 제가 늘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일단은 먼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좀 뭐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마간선으로만 좀 주마간선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정규 강의 때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 진행과 질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면접의 구성 내용과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 건데 요거 가시기 전에 잠깐 아까 요거 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 필라피스는 예전에 이제 한 1.1배, 1.3배 동점자가 많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다른 거니까 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아주 적은 경우에는 이제 2명 이상 뽑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면접위원은 3명에서 5명, 여러분 관심 가질 거 없겠고요. 5명이면 질문 한 사람이 하나씩 정도고 끝나고요. 3명이면 한 2개씩 하고 끝난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는 이제 군무원이거나 외부위원, 혹은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군인이 온다고 하는데 점점 안 오는 것 같아요. 점점. 예. 바쁘셔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뭐 거의 안 오시는 걸로 점점 그런 추세인 걸로 보입니다. 뭐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그래서 교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여러분 각 잡고 이제 뭐 그럴 거 별로 없고 또 교수님이 오시다 보니 뭐 조금 교수님이 전공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요. 이제 그 행정직 같은 경우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 뭐 등등등 뭐 군수직 같은 거 경영학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재고 관리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주 소수 중에는 뭐 차량직도 뭐 교수님들이 자동차과 교수님인 것 같은데 또 오만 또 부속 질문들 하시는 경우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두 개 묻고 끝나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집요하게 일거듣게 묻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군무원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같은 날 보는 같은 직렬을 줘도 조별로 상당히 버라이어티하다.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돼서 어떤 데는 뭐 5분 만에 막 넘어가는데 어떤 데는 10분 막 넘어가게 해가지고 뭐 지능요원이 들어와서 뭐 면접위원회 들어가지고 빨리 끝내시라고
예, 뒤에 많이 밀려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예, 복불복도 조금 일부 없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조금 체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다음 면접은 그냥 오라는 데 가시면 됩니다. 뭐 오전 오후 보통 보면 세 네 개 조로 나눠서 뭐 8시에 오라는 조, 뭐 11시, 뭐 2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근데 집합하라는데 집합을 하시고 되게 보면 이제 국방부 같은 데는 이제 서울에 뭐 건물 하나 빌려 되게 좀 후진 건물 되게 그런 거 하나 빌려가지고 통으로 빌려가지고 그냥 잠깐 하루 이틀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쓰기도 하고요. 육군 같은 거 지난해 이제 예, 계룡에서 봤었죠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어디 특정 장소로 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합해서 그냥 보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해병이나 해군도 마찬가지 뭐 이제 각자 그 사령부 쪽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되게 면접을 간단하게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7급 국방부 7급만 개인 발표라는 걸 하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뭐 필요한 분들이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그냥 기다리는 대로 웨이팅 하다가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냥 면접 보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라 뭐 특별하게 뭘 쓰거나 뭐 작성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앉았다 보니까 되게 좀 허무하죠. 가서 내려가서 거기 뭐 모텔 호텔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모텔에 전날 가셔서 가서 삐리삐리 가가지고 보고 그냥 바로 오셔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특별한 거는 없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면접은 통상 한 10분 내외입니다. 근데 약간 좀 되게 7, 8분 정도 좀 뒤로 갈수록 짧아지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버라이어티한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일단 평정 방법인데 이제 요거를 설명을 좀 일단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지방직이나 국가직 면접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 같은 평정인데 경찰과 또 여기 뭐 소방 그리고 그 군무원만 조금 좀 형식이 좀 다릅니다. 약간 무슨 말이냐?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이제 필기를 붙으면 필기를 붙은 거를 전제로 하고 면접은 그냥 면접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면접만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근데 그 면접 이제 결과 면접 평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통상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입니다. 우수 보통 미흡 우수를 받으면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최종 합격 미흡을 받으면 최종 성적과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 보통은 우수를 붙은 사람들로 정원을 채운 뒤 정원에서 남은 부분을 성적순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적이 관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당연하게 우수가 아주 적으면 결로를 보면 그냥 성적 순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수는 또 그럼 얼마나 주느냐? 국가직 한 통상 한 조에 9명 중에 1명 정도 보니까 한 뭐 10에서 한 15% 정도를 제가 통상적으로 봅니다. 한 조에 1명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의 꼴로 보통 이제 막 되게 그렇게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워낙 버라이어티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미흡은 어느 정도냐? 그거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규정은 따로 없지만 되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정원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좀 많이 씁니다. 꼭 뭐 미흡해서 미흡을 주는 경우도 아주 일부 있겠지만 미흡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니까 정원을 칼같이 마냥 맞추려면 미흡을 줘서 이게 어느 정도 최종 합격자 수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성적순으로 채울 때 같은 점수 필기가 같으면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오버해서 같이 붙을 수가 있어요. 같은 점수 한 명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대기로 올라가니까 같은 급간에 있는 점수들이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예, 되게 이제 모집 정원이 10명이다. 그러면 동점자가 많다 보면 12, 3명이 뽑히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군무원은 그렇지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면접의 평정은 우수보통 미흡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면접 자체는 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고 나서 그것들 최종 합격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기 점수가 작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것이 여기 50대 50으로 평가를 합니다. 필기 점수 50, 면접 50. 이게 이렇게 이제 평가한다는 게 좀 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을 하게 되죠. 그냥 생각하면 뭐 전체 뭐 글쎄 앞에 봐서 우수부통 미흡으로 가는 것과 여기서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다음에 50대 50으로 평가했을 때 점수를 환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필기를 50점으로 환산하고 면접을 50점으로 환산해서 합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우수보통 미흡으로 가지 않고 그런 개념이고 점수화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일반적인 거에서 필기 성적이 중요한 것과 뒤에서 필기 성적이 중요한 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죠? 그 뭐 저는 이공계라서 그런지 뭐 여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앞에가 여기는 당연히 반밖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구조예요. 이걸 어느 포인트를 보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변별이 진짜로 면접을 가지고 이제 칼같이 변별하겠다 그러면 앞에 방식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우수를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그럼 끝나잖아요.
됐죠? 이게 면접이 확실하게 변별을 하는 거죠. 좀 봐서 면접이 아니다 싶으면 미흡 줘버리면 돼요. 그럼 필기점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면접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50점 50점 해가지고 여기서 까짝까짝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는 게 중요한가요? 더 이 면접이 중요한가요? 보는 관점이라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무원 면접이 더 중요하고 말하는 건 좀 사실과는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뭐 국가직이나 가장 면접을 빡세게 보는 게 국가직인데 40분 보고 뭐 오만 거 쓰라고 하고 발표도 시키고 뭐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공무원 면접이 한 10배쯤 빡세요. 뭐 그럴 거면 거기가 이렇게 했겠죠. 가장 빡센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호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호도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반밖에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점수와 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큰 틀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면접 평정 항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평정 항목에는 이제 법으로 나와 있는 거라 군무원만 따로 평정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군무원으로부터 정신자세 어디 갔지? 네. 아, 이거보단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게 낫겠네요. 뒤에 있긴 한데. 자, 그래서 보시면 정신자세, 전문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5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다 5, 4, 3, 2, 1, 수우, 미양가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평정표를 각 면접위원이 한 명이 각자 알아서 동그라미 치는 방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수가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되게 세밀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세밀화. 됐죠? 다른 데는 그냥 우수 상중하예요. 쉽게 말하면 상중하로 퉁쳤는데 수미양가라는 5점 척도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항목에다가 5점이니까 총점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5점이 되겠죠. 면접에 한 명이 줄 수 있는 최대 그거는 면접은 아까 3명인 경우도 있고 뭐 4명, 5명인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평균치를 가지고 해서 이제 나중에 면접의 평균치를 이제 잡게 되니 다시 그 평균을 잡으면 다시 급간이 되게 다시 편차가 줄겠죠. 한 명이 아니고 또 여러 명이 각자 하셔서 그걸 평균 값을 내는 값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필기 점수를 약간 50점으로 환산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이렇게 해서 50점을 해서 합친 점수로 순서를 매겨 가지고 합격자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장점은 물론 면접을 세밀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5점으로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세밀하게 볼 거면 질문을 많이 해야지. 이해하셨어요? 꼴랑 4-5개 해놓고 무슨 세밀하게야. 이해하셨어요? 당연하게도. 됐죠? 그러니까 이거 갖는 장점은 뭘까? 유일하게 딱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아까 우수보통 미흡하는. 우수보통은 정원보다 더 뽑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동점자 또는 같은 필기 점수면 같이 합격하는 경우들 동점자 규정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니까 걸쳐 있는 경우 일배수에 같이 붙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원 조절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줄을 쫙 세울 수 있어요. 겹치는 사람이 없이. 그래서 딱 자를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경찰, 소방, 군무원만 이걸 하는 거예요. 경찰, 소방, 군무원만 면접이 중요해서 이런 이제 반반이죠? 예. 그죠? 예. 반반 치킨? 뭐 그런 느낌으로 반반하는 이유는 딱 그 이유예요. 정말 칼같이 맞춰서 뽑자라는 취지가 훨씬 더 작동이 된 것이지. 그죠? 세계는 그러면 정원을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칼같이 뽑아야지 남는 친구들을 대기시킬 수 있는 직렬들이 되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괄 뽑고 일괄 교육시키고 일괄 투입하고 그죠? 지방직은 어떻게 하냐 좀 남으면 좀 웨이팅을 시켜요. 뭐 몇 달씩 뭐 대기 약간 해서 가끔 전화하지 지자체에다가 언제 혹시 출근하나요? 뭐 아마 3월 초쯤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되게 해요. 하지만 소방, 경찰, 군무원은 한날 한시에 교육 들어가고 한날 한시에 들어와서 한날 한시에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면접을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봐서 막 이렇게 하겠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자, 아마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 그냥 큰 틀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괜히 다음 평가한 평균 점수가 미라고 되어져 있어요. 15점. 그러니까 5개니까 한 점당 3점이죠. 그러니까 요거 가운데가 이제 수미양가니까 가운데 점을 잡으면 미가 이제 가운데 점일 것 같아요. 일단은 가운데 점에서 이거보다 안 되는 점수 그죠? 예, 이거보다 이상인 경우가 합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5점은 넘어야 된다. 중간은 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과반수, 과반수 3명이면 이제 2명이 과반수고, 예, 뭐 5명이면 3명이 과반수겠죠. 과반수 이상의 평정 항목에 대해서 가로, 아까 수, 우, 미, 양, 가 해서 5개가 끝에가 가점이죠. 가에 대해서 2개 이상 평정조사의 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좀 예를 복잡한데 이게 지방직 규정이랑 국가직 규정이랑 똑같은 규정이에요. 5개 평정 항목 중에 누가 면접위원 한 사람이 그죠? 면접위원이 2개, 5개 중에 2개가 부족해. 공무원 정신자세가 부족하고 예의품행 준법상이 다 가야 1점이야 라고 하고, 다른 B라는 면접위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3명인데 A와 B 면접위원이 예, 아무튼 가 쪽으로 둔 게 2개 이상이면 소위 이쪽에서 말하는 미흡입니다. 이게 미흡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항목이 되세요. 근데 가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가를 줬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흡이라서 성적 보너스이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이게 됐죠? 아까 말씀한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상중하 3개로 해가지고 하가 2개 있거나 다른 사람이 2개, 같은 면접인이 2명 있거나 똑같은 규정인데, 여기는 5개로 나눠서 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똑같은 규정인데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상중하에서 2개, 이쪽은 수미양과 5점 척도로해서 맨 끝에 1점만 받은 거 2개, 이렇게 되고, 어느 게 더 변별이 높아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변별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평점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이건 공개된 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커트라인인데 붙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구나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성적이 완전 상급인데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렸겠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를. 되죠?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필기 점수 50%와 면접 점수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군무원은 하다 보니 이론적으로 따지면 면접 1점이 필기 4점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필기보다는 4배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논리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보이긴 하나, 면접이 그죠? 사실이기는 한데 전체를 못 보면 진실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건 절대 게임이 아니라 상대 게임이다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상대 게임을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줄을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됐죠? 필기 점수는 줄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왜? 패턴 분들이 되게 시험이 쉬우면 되게 몰려 있잖아요. 그죠? 몰려 있는 거를 칼같이 잘라가지고 뽑으려니 면접으로 이거 스프레딩 영어로 하자면 이게 펼쳐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권도 여러 개 이렇게 해갖고 쫙 벌려놔가지고 이제 딱딱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 면접 자체가 중요하거나 군무원이 훨씬 더 이제 군무원은 필기는 중요하지 않고 면접이 4배나 중요해서 이런 책을 취하는 개념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조금 이제 구분지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거꾸로 얘기를 할까요? 이러니까 이게 면접이 엄청 중요해. 한 문제 1점을 올리면 필기 4개를 뒤집을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보면, 여기만 보면 그럴 것처럼 보이나 크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불복이냐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는 국감 자료입니다. 재작년 2019년도가 20년도에 군수직에서 특정직에서 어마하게 막 대다 붙었다. 그게 저쪽 어떤 특정 지역에만 붙은 거다라고 일부 문제 제기가 됐고, 그게 국감까지 올라가서 처음으로 군무원 면접의 실체가 국감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할걸요? 뉴스 보면 나오는 자료예요. 좀 찾기가 조금, 이 원문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지 뉴스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해명은 일부 그런 측면인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장치로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한 내용, 국감 자료로 내온 의원들한테 발표한 내용입니다. 좀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자, 보시면 다양한 노력. 자, 최종 선발하고 면접에서 군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군인 외부, 그러니까 민간에서 반 이상 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 면접위원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점수 차이 5점 이내. 면접위원이 3명이면 3명 다 누구는 점차가 많이면 안 되니 조정을 해서 5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서도 됐죠?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점수대별 부여 가능 범위를 정해서 면접인을 통제한다.
그죠? 상장해서 이것도 한 명도 아니고 평균을 낸다. 따라서 면접인이 다르더라도 평가가 어떻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상당히 예, 큰 편차를 내지 않게 하고 그걸 다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되게 공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저 국방부 관련은 공정하게 했다는 뜻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땐 아, 별로 차이들을 안 내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이해하셨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의 범위를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자, 예, 20% 이내 점수 25점, 24점. 아까 25점이 5 곱하기 5니까 만점이잖아요. 만점과 아닌 사람은 이제 25% 예, 부여가는 점수가 25%, 24% 되는 거는 전체의 5분의 1 이내로만 해라. 이런 것까지 줬어요, 지금. 다음에 20% 이내 18, 17 예, 그 밑에는 예, 여기 나와 있죠? 점수가 20% 이내 18점 아래도 아까 15점 아래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말씀드렸죠 15점 이내면 완전히 떨어지는 건데 그 다음 나머지가 예 23, 22, 22, 22 80%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다는 뜻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버라이어티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군수 사례를 실제로 국정감사 자료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좀 원문을 제가 못 찾고 그냥 예,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짤로 이렇게 이미지로 올린 걸 따다 보니까 좀 희미한데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 B, C 불합격은 이제 15점이 안 되는 14점부터가 불합격이고요. 그때 당시에 군수직에서 여러 가지 1일차, 2일차, 3주차 문제가 있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럼 실지 데이터가 이렇다라고 그때 그 데이터를 깐 거예요. 처음으로. 깐 데이터입니다. 육군 군수의 사례기는 한데 그때 특정 지역에 면접 봤을 때 다 붙었고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4, 5년 전에 3, 4년 전인가 그렇죠. 보시면 A등급 25점, 24점을 A등급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A등급은 4.7%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규정에 보면 20% 이내라고 실제로 아까 가이던스를 준다고 했으나 실제 군수의 결과는 5%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원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명이라고 다 날짜별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B등급이라고 말하는 건 23점부터 19점까지 이걸 B등급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우수, 보통, 미흡, 뭐 여기는 이제 하하고 여기가 미흡인 이런 개념인데 아무튼 92%. C등급 18, 17, 16, 15점 받은 분들이 3%. 실제로 떨어진 사람 15점이 안 돼서 14점에서 떨어진 사람은 579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게 물론 그때 당시에 군수 사례였기 때문에 2020년도 이걸 가지고 일반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다른 증여 다 이랬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군수 증여이 적지 않은 증여 그러니까 인원이 적지도 않고 꽤 많은 증여에다가 예, 579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이던스를 하는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면접 잘 보면 떨어진다라는 공포는 좀 뻥카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서만 보셔도 됐죠? 반박할 거면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와서 반박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적이 높았는데 무조건 떨어졌다라는 분을 의외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다만 커트라인 분들 많이 몰려 있으면 당연하게 점수가 3분이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 분들은 곧잘 붙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같은 점수가 되게 많아요. 그럼 면접 점수의 편차 따라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커트라인 분들이 의외로 최종 합격했다는 부분들이 곧잘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면접의 평가를 조금 더 잘 받으셨으면 꼭 25, 24점이 아니더라도 23, 21을 받고 누구는 19점, 18점을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서 벌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커트라인의 급간에서는 이게 벌어지는 게 확실히 예, 큰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되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비율이 23점부터 19점도 여기도 급간이 5점 급간이 이것도 작은 급간은 아니에요. 그죠? 이 급간도 보통이라고 퉁치기에는 점수가 이렇게 세그먼트가 이렇게 쫙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잘라버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미세한 한 점이라도 높게 받으면 당연히 면접은 좋은 결과가 얻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게.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뭐 이 데이터가 있으니 요거와 필기 점수를 이제 병합하는 방식이니 내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결론은 면접서 이렇게 뒤집기라는 표현을 이제 이쪽에서 많이들 쓰시는데 뒤집는다. 그럼 아니 뒤집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커트라인 분들이 일부 붙을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당연하게. 커트라인보다 한 점 높은 분인데 면접을 좀 못 보면
조금 못 보면 커트라인 부분보다 몇 점 차이가 더 나면 당연히 벌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 안에서는 요 밑에 이제 커트라인 부분보다 거기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엔 커트라인보다 한 점이나 두 점 높았는데 면접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질문이 되게 몇 개 안 되고 복불복 질문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 스프레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비슷한 점수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따라서 그 일부 커트라인 분들도 면접 준비를 잘 하시고 약간의 운때,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을 받는 약간 복불복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맞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훨씬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됐죠? 하지만 그랬다고 일단 막 끌어내려갖고 막 뒤집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는 결론은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다. 특히 커트라인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커트라인 분들이라고 해서 그 뭐 내가 그냥 성적 순이니까 나는 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커트라인 분들한테는 아까 우수보통 미흡이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할부만한 그거기는 해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냥 기본을 준비하면 그러니까 면접의 편차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편차가. 그죠? 면접에 갖는 편차가 되게 필기보다 4배나 하고 스프레딩이 되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되게 몰려있긴 하나 그 안에서도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고 그 미세한 차이를 어느 정도만 좀 보완해서 올라가면 커트라인이거나 뭐 커트라인 한 점 높은 분들도 충분히 본인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는다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고 본인도 커트라인도 충분히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계 아까 리미트는 지문이 몇 개 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상당 퀴즈형 지문이 많기 때문에 복불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면접에 가성비가 되게 안 나와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만큼 딱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데 비례적으로 거의 비례적으로 여기는 뭐 이것도 뭐 뭘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제가 복불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나 복불복이긴 하지만 복불복의 큰 이제 보겠습니다. 큰 합집합 전국 퀴즈 중에 큰 합집합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합집합이 에서 근데 기출에서 나올 가능성이 한 8, 90%쯤 됩니다. 다시 됐죠?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불복인 질문들도 상당 부분 한 7, 80%뭐 많게는 한 80%까지는 커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간단해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또 물론 커버링 범위가 좀 넓어요. 생각보다 기출이 워낙 버라이트하니까 하지만 그 기출의 문제의 풀 안에서 대부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그냥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수강생들끼리 이렇게 되면 다 준비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는 별로 변별이 없어 보여요. 이해했어요? 다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다시 됐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기출이나 이런 걸 준비 안 하시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저 어디서 좀 군대 모드로 뭘 배우시거나 특정한 무슨 분야 공직과만 막 드립다 뭔가 그런 태도만 본다며 계속 뭐 그런 것만 하셨다면 뭔가 편중돼서 하시는 분들은 그죠? 조금 더 가능성이 전 낮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아셨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본질을 처음 말씀드려요. 제가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래야지 안정적으로 뭔가 준비가 가능한 게 가성비도 높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포인트 따기잖아요. 이게 포인트 따기 질문별로 그 포인트 따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5개 질문 중에 2개만 포인트 따고 3개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잃어버리면 여기서 깝깝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적어도 3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전공 질문을 흔하게 나오거든요. 3개 문제가 5개면 2개 정도는 적지 않은 비율이기는 해요. 이게 여기가 복불복이고 하지만 이 복불복의 질문의 전공 질문들도 전체적인 풀 자체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풀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취재하고 모아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도 안 했었던 거예요. 누구 이전에? 저 이전에.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아카이빙을 만들어 놓은 게 교재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잡으시면 적어도 한 7, 80%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커버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교재 맨드에다 실려 있습니다. 자, 대충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틀. 그래서 말씀드린 결론은 성적이 좋으신 분들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약간 수강하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좀 교재를 보시던 스터디를 하시고 이렇게 기본 준비를 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편차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이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비율상으로. 그죠? 그 외에 좀 다양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볼 때, 제가 볼 때. 그죠?
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강의가 있는 줄조차도. 그래서 아무튼 예, 군무원이니까 군인한테 뭐 면접을 준비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스피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 내가 뭐 군생활을 했는데 뭐 그까이 거 뭐라고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또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준비하면 단 1점이라도 뭐 더 높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체 25점 중에 단 1점이라도, 예. 단 1점이면 뭐 필기 네 문제 맞추는 거랑 뭐 개념적으로는 같은 개념이 되니. 됐죠? 그래서 면접 차이가 그러니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중요할 수 있으나 그죠? 준비한 사람들과에서는 그 편차는 되게 좀 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와 그죠?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를 해야지 우리끼리 막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 비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하면 성적이 좋다라고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진짜 15점 받아버리면 예, 뭐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상식적인 얘기이고. 근데 뭐제 생각엔 뭐 제가 이 오픈 강의라도 들으신 분 중에 15점을 받은 분이 과연 있겠는가? 그죠?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야, 뭐 질문들 기본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질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래서 3분의 2 질문은 다 알고 있는 질문, 뻔한 질문, 기출 중에 기출 질문이 한 반에서 3분의 1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은 하라고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약간 지엽적인 전공 퀴즈형 질문으로 스프레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질문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아무리 안 해도 이것만 하고 가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깔아주고 시작한다는 개념이 좀 가까워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 저도 반은 깔고 가니 15점 받을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애시당초가. 됐죠? 어떤 느낌인지?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좀 말씀을 이것부터 먼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좀뭐 많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죠? 걱정할 만큼 뭔가 뒤집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커트라인 분들은 조금 더 복불복이 좀 있긴 하나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예,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막 섞이고 뒤집히고 개난리 나고 이러는 건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딱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그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이제 내기는 합니다. 그 이따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에 내는데요. 이거는 면접위원들이 보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별도로 제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면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시는데 의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뭐 등등등 뭐 말고도 자기소개서 말고도 뭐 내라는 것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내라는 것 되게 많아요. 빠뜨리지 않고 그냥 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뭐 신원 조회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때 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이거는 자기소개서 면접위원한테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별도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팩트 체크가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떴다 붙다 얘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요까지. 그다음에 면접 총평은 이제 육군 얘기를 제가 쓰기는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뭐 결론은 그냥 가성의 면접 보고 집에 가면 된다. 끝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10분 15분 정도로 안내를 주시긴 하는데 뭐 되게 그냥 예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면접에서 현역 공부가 굳이 어필하도 안 된다. 대부분 초청된 사람들이다. 군인 없다. 이런 얘기를 일본 면접 그 진행 과정에서 일부 육군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되게 면접 분위기는 되게 드라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면접위원 기준으로 여러분을 몇 명을 볼 것 같아 하루에? 작게 30명, 많게 50명을 봅니다. 면접위원이 기억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8시부터 앉아가고 6시까지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계속 공장으로 왔다. 5분씩 5분 10분씩 계속 가니 뭐 기억이 남겠어요. 됐어요? 그냥 예,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자는 되게 뭐 여러 가지로 긴장도 되시고 여러 가지 예민하게 생각을 물론 하시겠으나 면접위원 기준으로 보시면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에 불과해요. 따라서 너무 이렇게 면접 그 자체에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질문 들으시고 필요한 답변 조곤조곤 하시고 오시면 되는 약간 그런 구조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분석적으로 따지고 이럴 계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그냥 면접 공장 그냥 쫙쫙 컨베이어 벨트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그냥 기본만 딱 갖추고 적절하게 얘기하고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부에서는 뭐 군인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좀 오락가락해요. 뭐 누구는 얘기도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블라인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복불복이다 이것도 중구난방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면접 질문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 빈출 질문 위주이고요. 뭐 간단하게 해서 몇 마디 한 1분씩 답변하시는 정도로 해서 한 4-5개 정도, 6개 정도 얘기하시면 끝난다. 전공 질문은 대개 한 2-3개 정도를 받게 되는데 많게는 5개까지도 받을 수 있고 대개 보면 기출스러운 질문들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질문들이 과연 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긴 할 텐데 대개 이제 이런 사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특별한 그런 건 아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발표는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겠고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기출질문 세트입니다. 자 저기 뭘 물었는지를 좀 보는 것인데 일단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래서 교재는 나중에 QR을 찍으시면 교재하신 분들은 더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교재 오픈 자료로는 예, 이건 넘어가고요. 오픈 자료는 각 군별로 행정 뭐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직렬들을 한번 좀 쭉 보실 수 있는 정도는 제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요. 그냥 자기 직렬에서 좀 보시면 되는데 질문 구성은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한번 쭉 그냥 몇 개 대표적으로 그냥 골라서 샘플링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뭐 자기 직렬 것도 보시지만 되게 공통 질문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중에 쭉 자기 직렬만 아니라 그냥 행정이든 군수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행정이면 약간 행정법이나 행정학 질문, 군수면 약간 경영이나 군수에 관련된 일부 질문, 각 직렬별도 고유한 전공 질문들을 빼놓은 게 한 2-3개 정도씩은 될 거예요.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공통 질문입니다. 거의 그냥 공통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 시키고 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군무원과 군인은 뭐가 뭐 다른 점이 뭐 같으냐? 그죠?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뭐 이런 류의 공통적인 질문들은 다 동일하고 직렬 질문들만 직렬별로 약간 바뀌는 약간 이런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공통 질문이라는 것, 공통 질문의 풀은 되게 좁고 되게 뻔해요. 준비하면 다 누구나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준비하고 들어가는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가. 다만 약간의 이제 시사적인 질문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교수님들이 또 약간의 전공 질문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버라이어티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직렬감을 한번 쭉 나중에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말풍선으로 이렇게 적으신 거는 이제 그 먼저 보시고 나오셔서 이제 카톡으로 뭐 분위기나 이런 걸 전달해 주시는 것도 제가 일부 넣어가지고 표현이 됐으니 그러니까 자기 직렬감만 보지 마시고 이거 얼마 안 되니까요. 한번 예, 시간 됐을 때 한번 쭉 보시고 그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행정이면 행정직이면 뭐 일행 저 행정이나 행정법 그러니까 전공 질문이나 각 부분만 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전체적인 느낌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자기소개 행정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참 우주적인 질문이죠. 행정에서 뭐가 중요하니? 뭐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청렴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잘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질문들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은 곧 뭐든 얘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전 받아도 주민을 설득하면 어떻게 하거든요. 뭐 아름다운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이것도 흔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게 이제 복불복입니다. 갑자기 동북공정 얘기 언제적 얘기인데 이걸 왜 하지? 교수님이 뭐 하시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아, 제가 드러난 봤는데 역사 왜곡 네, 뭐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다가 얘기하고 이런 거 전문용어 아무 말이라고 하죠. 예, 뭐 얘기할 테고요. 뭐 강경 대응해야 된다. 강경 대응은 쿼테이션을 한 거는 예, 분이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강경 대응에 그럼 강경 대응이 뭔데? 뭐 물어보면 그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방부 행정 지원 동기 물었고요. 뭐 하는지는 아니, 뭐 어떻게 적용하니, 뭐 이런 질문들 그냥 되게 루틴한 질문들을 그냥 받으셨어요. 월급 적은 건 알고 있는데 뭐 괜찮겠어 이런 류의 질문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동북공정의 약간 뜬금포 질문 하나를 빼놓고는 그냥 뭐 얘기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 들죠. 예, 국방부는 조금 더 전공 질문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국방부는 약간 좀 문민화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약간 지방직 질문에 되게 좀 가까운 느낌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국방부는 그렇고 뭐 가장 많은 게 육군이실 테니까 예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등등등. 중간에 육군이 예, 여기 있죠. 육군 행정은 어떤가? 자기소개 다 비슷해요. 군별로 차이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질문의 풀은 다 똑같은 질문인데 약간의 좀 느낌과 배분이 좀 다르다 정도일 뿐입니다. 자기소개 지원동이 물었고요. 예, 군무원은 왜 왔니?
그다음에 장점 얘기해봐라. 부당지시. 그거 다 그냥 맨날 묻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칠 때 뭐부터 할래? 이것도 되게 흔한 공직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뭐 의무를 위반할 사는 행위가 있는가? 뭐 이런 거 왜 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옴부즈만 강등강의 자 이런 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런 퀴즈형 질문들에게 달려 들어가 있죠. 옴부즈만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못한 말 등등등. 자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뭔가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있지 않고 이런 것만 좀 들어가 있는 정도, 예, 이런 정도만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자, 뭐 옆에 한번 볼까? 지원 동기, 군무원 조직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년 후 공직 목표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세 개가 이제 행정 질문, 퀴즈형 질문도 스트레이트로 세 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단점. 그죠? 뭐 국무원 뭐 지원 동기겠죠 일종의 예, 지원 동기. 나중에 뭐 10년 뒤에 예, 근데 맨날 흔하게 묻는 거 겨우지 가도 괜찮겠어? 육군들은 맨날 묻는 질문이죠. 겨우지 가도 괜찮겠니라는 질문입니다. 뭐 괜찮다고 해야지 그러면 관두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답정너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흔한 질문.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질문들은 되게 질문 풀에서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대개 보시면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되게 뭔가 세게 뭔가를 공부하거나 외우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예, 이놈의 그러니까 변별이 되는 건 이 전공 질문 이걸 어떤 게 물어볼 거고 이걸 내가 어느 정도 모르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거 자체가 조금 변별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과 뭐라도 얘기하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열심히 물론 얘기를 하시겠지만 큰 틀은 되게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큰 그림은 되게 이 정도의 느낌을 일단은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교재 앞에 있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질문의 구성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강의 때는 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하면 인적성,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퍼스널한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에 대해서 내 자신에서 퍼스널 얘기를 하는 경우를 인적성 질문. 그다음에 공직관이라고는 공무원스러운 제도나 자세나 뭐 규정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이제 통상 공직관 질문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 직무 예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군무원이 뭐 하는 건지 뭐 이런 군무원에 대한 업무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 이게 좀 군무원에게 특징적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공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는 뭐 약간의 이런 거 시사적인 거를 약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원래는 되게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예, 군무원들도 예, 총기 훈련, 사격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이제 아마 물어보겠죠. 예, 저도 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면접용이잖아요. 우리 면접을 보려고 하는 거지 무슨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 저도 이런 말 드리는 거 슬퍼요. 예, 슬프긴 한데.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는 꼭 묻는다. 옵션을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약간 시각적으로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보면 자기소개에 관련된 거는 그냥 묻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걸로 해서 한 개 정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을 공직관 질문 여기에서 당연하게 한 개, 뭐 요런 거에 상황형에서 한 개 옵션으로 정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직무에는 꼭 하나는 묻는다. 이거 관련돼서 예, 군무원 빡센 건 알지? 어? 그죠? 예. 문화생활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알지?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죠. 예. 군인한테 잘해야 되는 거 또 알지? 뭐 이런 류의 질문. 예. 그런 류의 질문이고 전공 질문은 진짜 이거 복불복이에요. 뭐 그냥 두 개부터 한 네다섯 개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조합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요 질문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가지고 어떻게든 요걸 기준으로 그냥 장악을 해서 모르지 않는다라고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꼭 물어볼 거니까 반드시 챙기면 되는데 이 물어보는 게 뻔하다고요. 예, 끝.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 진짜 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상황형 질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황형 질문 그냥 뭐 답변 부당한 지시를 하면 네 상관을 뭐 화장실을 불러가서 해두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할 거야?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업무 동료 업무까지 바빠가지고 맡게 되면 그만둬가지고 뭐 저도 관두죠. 뭐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얘기 더 하겠어요? 다음 개인적인 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아니 뭐 그래도 얘기해가지고 급하면 뭐 들어와야 되고 뭐 아니면 좀 다음에 좀 부탁도 좀 드리고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업무적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위치로 화장실로 해갖고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뭐 서로 얘기하고 그죠? 서로 들어보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들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 비싼 돈 내시고 이런 거는 이렇게 공무원은 답해야 된다고 막 몇 시간씩 강의를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얼마나 답변을 세련되게 하느냐 좀 그죠? 예, 좀 적극적으로 하냐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이해하셨죠? 그죠? 제가 주로 편지 월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예, 부당한 처리하면 예, 황사를 예, 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됐죠? 뭐 이런 답변을 제가 월북 답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월북하지는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제 말은 생각보다 큰 변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그냥 기준만 딱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니 이건 뭐 배우고 또 설명도 드리고 이러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맨날 묻는 질문이니 외워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너무 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신자세 뭐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그냥 10시간이고 20시간을 강의 들으시는 건 전체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 부분. 본인 자랑하는 부분들. 예, 관련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는 부분들이 꽤 비중이 높고 이제 여기를 좀 군무원스럽게 조금 맞춰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전문성도 뭐 딱히 전문성은 없기는 한데 그죠? 됐죠? 뭐 차량직이신데 면허도 없어요.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뭐라도 좀 예,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보여주시는 정도의 답변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시간 갖고 그냥 정답은 없는 거 그냥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일종의 의지와 각오 안 그만둡니다. 뭐 이런 느낌? 예, 뭐 그런 거를 여기에서 뭔가 좀 보여주시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3분의 1 이상은 되기 때문에 요 파트가 절반,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게.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건데,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효과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이지,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은.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이것도 뭐 대략 군무원스럽게, 예, 군무원스럽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빤하고 공직과는 예, 그 다음에 직무유예도 빠른 거기 때문에 잘 좀 엮어가지고 좀, 예, 안 그만둡니다. 나 힘든 거 잘 압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하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복불복이니까, 자, 아카브 갖다 놓고 이제 조금 외우는 척 좀 하시고, 걸리면 뭐 땡큐고, 뭐 안 걸리면 죄송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 한두 개 죄송합니다 했다고 떨어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난해 차량직은 5개 연속을, 7개를 물었는데 5개 연속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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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를 잘 하시는군요. 교수님이 껄껄껄껄. 그 나와서 저 줬댔어요. 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떨어졌을까요? 그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냥 그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하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너무 개견하지 마시고 그렇게 막 분석적으로 따져갖고 이러는 개념은 좀 아니다. 이렇게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보완제적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면접의 전체적인 큰 틀거리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수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질문을 보시면 되게 정신사나우니까요. 한번 쭉 보실 때 이런 걸 인적성 질문, 이런 게 공직관 질문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놓은 걸 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 그래서 각 직렬을 굳이 뭐 구분하지 말고 요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요것만 직렬별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한다. 근데 몇 개만 보셔도 야 진짜 똑같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기본적인 큰 틀은 잡히신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뭐 이 안에 조합은 좀 버라이어티 할 수 있으나 지문의 풀 그 자체, 그러니까 전체 합집합 개념은 딱 사이즈가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좀 빤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이 안에서 뭐 열심히 하시고 뭐 답변들도 잘 정제하시고 요런 거 어떤 노력을 들이시는 건 각자의 공력이기는 한데 그나 본인 각자의 처조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 걸 얼마나 좀 더 잘 좀 매끈하게 혹은 적극적으로 혹은 좀 세련되게 뭐 이거는 이제 각자 노력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겠으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빠른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좀 아마 실제로 기출을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서 확인을 좀 먼저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돌아와서요. 자, 대충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뭐 그 얘기를 약간 좀 간단하게 쓴 거고, 아까 위에 그게 예, 그 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이렇게 질문의 배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서 결국 이제 인적성 질문이 그나마 좀 준비할 분량이 조금 많고요. 뭐 나머지 분들은 좀 빤한 부분이니 이 부분에 조금 더 뭔가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또 질문이 없는 때 또 없기도 해요. 이게 진짜 복불복이 너무 심해서
좀 가성비는 진짜 극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업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보시면 이 장에는 실제로 그러면 답변 사이즈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요거는 이제 질문 세트가 지금 각 직렬별로 제가 여러분께 수강생께 드릴 수 있는 질문 세트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있다라고 따로 좀 정리를 했고요. 있다. 다음에 뭐 기출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나중에 카페 자료니까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고 여기 후기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 뭐 사이즈는 되게 225개가 있기는 한데 일단 다 보시는데 교재 사시면 QR로 해서 상당 부분을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놨고 여기에 교재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예시를 몇 가지 들어놓은 것인데요. 그래도 좀 약간 표준적인 후기, 뭐 꼭 좋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픈 자료 보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아까 질문은 보셨으니까 뼈는 보셨으니까 여기가 살까지 붙어 있는 거니까 직렬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직렬 질문만 다르다라고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생각하셔서 직렬 가리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실제 면접 분위기, 뭐 흐름, 느낌, 뭐 이런 답변의 내용, 수준,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 않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여기 골라드린 건 뭐 한 중상급 정도 아주 뭐 유니크하거나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빼고 뭐 아주 뭐 이런 거좀 특이한 분들 빼고 그냥 되게 노멀한 한 중상 정도의 느낌 그런 느낌들만 모아놨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한번 자기 직렬 것만 말고도 다른 직렬까지 포함돼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는 그런 용도로 같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타임 준비 가이드입니다. 자, 앞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앞에 보시고 오픈 자료 오신 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큰 틀에서 이제 뭐 질문의 진행과 사이즈와 뭐 평가와 등등등 개요는 다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기준으로 놓고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좀 좋겠는지 여러 가지 좀 방법론과 강의 안내까지 포함돼서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지 반장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보시는 게 여러분 이제 답변한 기준으로 말만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을 그냥 A4 아래 한글이든 워드든 디폴트 값 놓고요. 여러분의 답변 내용만 쫙 그냥 모아서 치면 A4지 반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꼴랑 이거 얘기하러 가시는 겁니다. 분량으로 치면.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질문도 그렇고 꼴랑 이거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하실 때 뭔가 이만큼 프린트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외우는 자신을 발견하시면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경제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좀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면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꼴랑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본인이 면접을 20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나 그냥 똑같이 한 10분 볼 건데. 그죠? 기왕이면 조금 더 밀도 있게 또 기왕이면 조금 더 본인 좀 준비한 내용을 조금 더 좀 들이대서 제가 들이댄다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요. 밀어넣기, 들이대기 약간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질문이 아까 말한 질문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버라이티해요. 누구는 받고 약간데 장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 한번 찾아보실 때 흔한 질문이잖아요. 응? 근데 이게 시메트 한번 쭉 보시면 의외로 장점 질문이 한 10명 중에 한 명 묻나? 지원동이 다 물을 것 같죠? 한 7명 중에 한 명 묻나? 이런 거예요. 이해했죠? 흔하게 묻는데 그 질문이 꼭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해했어요? 개념이 질문의 풀은 정해져 있지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질문의 순서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왕이면 본인이 자랑할 얘기를 어떻게든 비슷하게 자꾸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결론은 대본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서 질문이 얼마 안 되니까 대본의 유혹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쫙 이렇게 뭐 이쁘게 쫙 적어놓고 싹 외운 다음에 쫙 얘기하고 나오면 되겠지. 맞는 말이긴 한데 가성비가 참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내가 이러한 얘기를 좀 꼭 좀 하고 나와야겠다. 내가 뭐 이런 걸 잘한다. 관심이 있다. 뭐 내가 뭐 이러저러하게 뭐 군 생활을 잘했다. 내지는 군 경험을 좀 밀어넣고 나와야겠다. 뭐 등등등 얘기할 때 근데 뭐 남자분들이면 군 생활 좀 했고 뭐 전방에서 좀 빡세게 내가 굴렀다. 예를 들자면 뭐 충분히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건 장점이잖아. 그 자기소개할 때도 한 줄 걸치고 장점 질문하면 장점에서 그 얘기하고요. 공문으로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얘기하면 뭐 글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빡세게 근무했는지 밀어넣고 나오고
그런 거예요. 지원 동기 뭐냐 그러면 제가 빡신 걸 좋아합니다라고 밀어놓고 나오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질문별로 하나하나 답변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뭐겠어요? 제가 이제 손가락 달리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본인이 뭐 군무원 왜 지원했냐, 장점이 뭐냐, 그죠? 또 국문으로서 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뭐 국문으로서 중요한 가치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냐, 뭐 10년 뒤 군무원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냐, 본인의 10년 뒤의 모습은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뭐 군무원으로서 와서 해보고 싶은 업무나 혹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냐, 다 뭐 질문이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못 가보면 그냥 내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군무원을 애정하는지. 됐죠? 질문은 다르니 질문은 다르니까 이게 제가 손가락 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손가락은 되게 달라 보이지만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좀 잘한 거 그냥 밀어넣고 와야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답변이라는 말보다 이제 말 재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말할 거리. 내가 말할 거리를 정해놓고 이 거리를 가지고 장점에도 얘기하든 공직 가치로 얘기하든 지원 동기로 얘기하든 희망 업무로 얘기하든 들이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요 짧은 안에서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자랑할 얘기를 하고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장점에다 얘기해야지 군생활 얘기는 요거 공직 가치에서 내가 착하다는 봉사정신 얘기해야지 이렇게 칸막이를 하는 순간 그죠? 아주 일부밖에 쓸 수 없게 나오게 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 개념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연습 때도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그 질문에 자꾸 낚이지 말고 이런 건 내가 이런 얘기 해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설계가 좀 중요하고 질문이 어떤 순서로 오거나 어떤 게 오더라도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든 들이대고 나오겠다. 자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대본 만드는 게 가장 안 좋은 가성비 떨어지는 준비 방법이다. 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개념. 그래서 꼴랑 반장 얘기하고 나온다. 요거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면접을 좀 잘 봐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게 좀 연습하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돼.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무슨 답변을 잘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자랑할 얘기들을 좀 잘 정리해 놓고 그거를 어떻게든 좀 들이대고 밀어넣고 조금이라도 좀 더 얘기하고 나오는 면접이 좋은 면접이다.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듭니다. 그런 말씀 좀 하나 좀 드리겠고요. 자, 대본 만들지 마시라. 일단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뭐 뭐든 마찬가지지만 면접은 내 자랑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뭐야 아주 뭐 창의적이거나 무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뭐겠어요. 내 자랑 중에 군무원에 맞는 내 자랑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군무원에 맞는 뭐 PC방 알바를 면접 볼 때 자랑할 만한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밤새는 거 끄떡 없어서 야간 타임 뛰어도 잘합니다. 안 졸고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거기 가면 자랑이겠죠. 예를 들자면 군무원은 어떤 게 자랑이어야 될까요? 일단 군을 좋아한다. 부터 시작을 해서 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터 시작해서 뭐 격오지 소위 말하자면 산 좋고 물 맑은데 들어가셔도 잠깐 문화생활 이런 데 별로 관심 없고 넷플릭스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자랑이에요. 됐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군생활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게 체질에 맞다.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 전투체육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자랑이에요. 자, 그거에 맞는 내 자랑을 좀 라인업을 좀 쭉 짜 놓으셔야겠죠. 또 지원 직렬에서 내가 해당되는 거에 뭐 무기체계에 관심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한 밀떡이다. 밀리터리 덕후도 자랑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군무원스러운 것들 등등등. 그다음에 또 내가 뭐 군인 가족이 있거나 혹은 나도 뭐 군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군인들의 어려움이나 애환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잘 근무 여건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이에요. 그죠? 당연하게. 내가 깡촌놈이라서 시골에 가서도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그죠? 차라리 도시보다 시골이 좋다. 이것도 자랑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군무원에 맞는 자랑거리를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조직 융화입니다. 사실 군무원이라는 조직은 좀 특수한 조직이기는 합니다. 그죠? 군무원만 따로 일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과 일을 하는 거고 뭐 이론적으로는 다이다이기는 한데 다이다이 이게 동격으로 근무하는 게 맞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부대 편제나 이럴 때 군인이라는 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게 유사시가 되면 뭐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군 지휘관 뭐 지휘장의 회화에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사평가도 당연히 지휘관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편제가 따라서 조직 융화라는 건 안에서의 뭐 군인들과의 협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은 군인들을 서포팅하는 역할이죠. 기본적으로 군무원들의 역할은 뭐겠어요? 군인들이
군인들은 오직 전투에만 집중하시고, 그죠? 그 외에 모든 살림살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는 다 우리가 할게요. 이게 군무원입니다. 왜? 예전에 군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했어요. 그죠? 상당 부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도 병력이 없다 보니 뭐 저출생 문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하도 없으니 이 군인들이 이 직업 군인들을 탈탈 털어갖고 다 해도 부족한 판이에요.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누가 대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비전투 지원을 이거를 이제 대거. 그러니까 군무원을 많이 뽑는 이유는 군 행정이나 아니면 군수나 이런 지원 업무를 하는 많은 군인분들을 다 전투부로 빼라는 뜻이기도 해요. 본질은 여러분을 많이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가고 그 자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구조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여러분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또 상하 위계는 사실 없기는 한데 그죠? 예, 없기는 한데 뭐 군인들끼리는 당연하게 상명하복이 뭐 칼같이 지켜지는 조직이긴 하나 군무원과 예, 군인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기는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규정상으로도 그렇긴 한데 실제 업무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죠? 예, 등등등.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당직 근무를 쓰는 거를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단톡방 현직들 들어가서 얘기 들은 걸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인들만 당직 쓰면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군이라는 건 사실 24시간 들어가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 경계 근무를 서야 되고, 그죠? 예, 뭐 당직을 서야 되고, 뭐 쉬는 게 없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드니, 예, 특히 이제 부사관 분들이 워낙 처우들이 많이 안 좋아진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너무 힘드니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예, 당직 근무를 이제 맡기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뭐 용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장병들 휴가 나가는 거 당직 쓰면 예, 들어오고 나가고 인사받고 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체크 하실 때. 그 군무원이 하는 것도 되게 좀 이상한 풍경이기는 한데 지금 많이 좀 과도기로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게다가 또 비전투 요원이기는 하나 또 유사시에는 또 그것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훈련도 참여시키고 또 총도 쏘게 만들고 확장 연습도 시키고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논란이 아주 증폭되어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과도기가 있고 뭐 언젠가 이제 정립이 되겠죠. 서로 역할과 기능들이 여하튼 이 조직 융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래서 담겨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뭐겠어요. 핵심은 군 조직과 예, 업무 근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친화력이 좋아서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죠? 친화력이 좋다는 건 PC방 알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은 넘어서서 그죠? 내가 군이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 내가 잘 융화돼서 이러이러하게 핵심은 뭐다? 군인들이 온전히 전투 역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뭐 그러면 가끔 뭐 당직도 서드릴 수 있는 거고 면접용입니다, 여러분. 예, 제 개인적인 철학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조직 융화라는 개념 그 자체는. 그리고 또 군무원 안에서도 다시 선임 있고 후임이 다시 그 업무 자격이 있을 터이니 그 안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잘 뭐 위에다 잘 보고하고 아래 신규 오면 잘 챙겨줘서 저 업무 인식에 잘해서 잘 적응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 자랑도 군을 조금 이해를 하셔서 하시고 조직 용어도 마찬가지 그런 업무적 환경이나 특수성들을 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뭐 누구나 뭐 조직 용어 다 친절하시고 친화력이 좋고 뭐 소통력이 짱이라고 다 얘기하지 그러면 저는 친화력이 없는 히키코 모리고 뭐 좋은 독불 장군이고 남의 말 안 들어먹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면접 때 그죠? 다 착하고 성실하고 봉사의 화신이고 청렴의 아이콘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면접 때 됐죠? 그런 얘기는 다 한단 말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단 여기서 갈라지는 건 뭐다? 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죠? 그군 자체의 약간 특별성에 대한 이해. 남자분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군대를 좀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계시면 그래도 군 조직의 뭐 약간의 삭막함과 황량함과 약간 뭐 각자 뭐 군의 기억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전방 철작부대에서 예, 맨날 거기를 제외하고 영상입니다 할 때 거기를 제외하고의 거기에 있었거든요. 산 중턱에. 예, 그래서 아주 치가 떨리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그쪽 국도는 가지를 않았어요. 인생에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야, 이 길을 또 가네 이래가지고, 자, 뭐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여성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적을 수밖에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이 정도는 좀 보여주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강의 때도 많이 들을 거고 또 나중에 이제 현직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으시면서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부대마다 여건마다 근무마다 진짜 케바케 복불복이에요. 여기도 완전히 그죠? 그래서 뭐 특정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 일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해서 뭐 결론은 힘들다, 빡세다. 하지만 보람과 긍지에 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면접용이잖아요. 우리 면접용 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얘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파생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제가 뭘 말씀을 그 남쪽 제가 이제 그런 아까 월북은 안 한다고 예를 말씀하셨잖아요. 남쪽이 어디가 남쪽인지를 보여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남쪽 나라 따뜻한 자 이게 내자랑 조직융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근무 의지입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군무원의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그건 뭐 서로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물리적인 좀 이격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들이 두물산골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당연히 군무원도 두물산골 가는 경우들이 많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뭐 국방부나 국직이야 뭐 다 가까운 데 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하고요. 뭐 부대에 따라서 다 위치가 좀 제각각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우리나라 때 많은 전투 부대들이 되게 전방이나 강원도 쪽에 되게 밀집되어져 있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뭐 그런 데 가다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이 가셔서 일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부분들이 또 사실 있죠. 게다가 그런 데일수록 뭐 문화생활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제 숙소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예, 뭐 등등등 그저께 보니까 단톡방에 음 저기 뭐야 저기 그 처음 하셨을 때 이제 그 해당되는 부대에서 일로 오라고 한 문자 보내준 거를 스샷을 올리셨던데요. 예. 버스는 뭐 1시간에 한 대밖에 없고 오는데 한 40분 걸리고 걸어오시면 40분 정도 부대까지 오시는데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거리다. 이렇게 적어요.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거리다. 자전거를 타시면 15분 만에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첫 출근할 때.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다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근무 이제 별거 없고요. 그냥 안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나는 안 그만둘 사람입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 이제 깔려 있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어서 뭐 당연히 그런 걸 알고 있고 당연히 처음엔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므로 그죠? 누가 그런 게 드럼통 예, 불려가지고 날아서 예, 들고 예, 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내가 안 그만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인력 운영이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좀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지난 정부 때 많이 뽑았잖아요. 예, 많이 뽑으면서 좀 많이 나갔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이 나가니 남는 분들은 뭐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 예, 뭐 이게 서로 다 힘든 거죠, 서로 간에. 그다음에 군무원은 이제 군인의 업무들 약간 내 당직이라는 걸 거들어 줄 수 있지만 군인이 군무원 업무를 거들어 주진 않습니다, 절대. 뭐 자기들도 바쁘고 정신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구조들이 좀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서 내가 안 그만둔다는지 약간 내 행정학이나 행정법 전공 질문 한두 개 답변을 못해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 건 모르지만 예, 안 그만둡니다라는 의지와 각오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아마 면접위원들도 되게 기대할 겁니다. 교수님들은 기대할 바 아닌데 뭐 그거라거나 말거나 본인들은 뭐 하루에 뭐돈 100만 원 이렇게 거마비만 받으시면 되는 분들이니까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근데 군무원 분들이거나 아니면 군인분들이 만약 오셨다면 그분들이 가장 보시는 건 뭘까요? 얼마나 애가 똑똑한지 이게 아니고 야 깡촌에서 또 근무할 수 있겠나? 그죠? 예, 뭐 이것도 약간 궁금하겠지. 궁금할 수 있고요. 이것도 조금 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건 얘가 그저 간 보다가 관둘려나.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의지와 각오를 조금 더 직간접적인 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예컨대 뭐 전공 질문 한두 개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죠. 예. 뭐 일단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근무제 겨우지 가도 괜찮겠어요? 라는 질문에 아싸 이러고 그죠? 뭐 당연히 괜찮다고 하죠. 겨우지를 갑니까? 저는 도시 아니면 30분 거리면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제 월북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내용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를 떠나서 본인이 이런 의지를 어떻게든 좀 직간접적으로 담아가지고 좀 보여주시는 게 본질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내가 착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전문적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뭐 친화력이 좋고 뭐 괜찮아요. 오케이. 뭐 알았고요. 그건 됐고. 그죠?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의 깔때기가 내가 안 그만둡니다는 깔때기로 모여야 된다는 요런 것. 그게 내가 가야 될 남쪽이다. 그죠? 가야 될. 그러니까 이게 더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죠? 등등등. 그래서 이 근무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원의 업무적인 특성과 환경과 근무 여건과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약간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좀 보여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 친구 모두 좀 알고는 오는군. 딱 요 느낌. 뭐 아니면 또 근무 의지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갈 데가 없어서 만약에 뽑아주시면 진짜 충성 충성. 뭐 이것도 근무 의지예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건 표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자,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꼭 그 일반적인 면접처럼 그 지방직이나 국가직처럼 뭐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이고 똑똑하고 전문성 있고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내가 뭐 이러저러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습니다도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그 군번의 특성으로 자기 길 모일 수 있게 그래서 뉴스를 보시건 뭐 자료를 얘기하시건 뭔가 이제 본인이 경험을 얘기하시건 항상 그 방향 이쪽을 항상 보고 가신다 이런 느낌으로 좀 꼭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출지문 이거보다는 큰 틀은 얘가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면접 강의 내용은 제가 강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강의 객실 링크 타고 가시면 어디 갔니? 이게 여기 이렇게 심지어 짤도 태극기를 넣었어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나중에 들어가시면 일정이나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뭐 크게는 그 이론 강의 한번 날 잡아서 하고 실습 강의 한번 하고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니까 그냥 일정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론 강의 뭐 길게 할 거 없고 그냥 반나절 정도 훅 하고 또 실습 강의 반나절 정도 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을 그때 저 면접 일정은 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건 카페에다가 따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교재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뭐 되게 얇고요. 예. 제 교재의 그 디자인의 특징은 스타벅스에 올려놔도 창피하지 않게 만들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얇게 만들고요. 한번 잠깐 보실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중요한 건 이제 아카이빙이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직렬 아까 전공 퀴즈 질문도 아카이빙이 잘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자료 등등등이 모아져 있으니까 뭐 강의는 안 들으셔도 이게 정리된 교재가 생각보다 별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별로 비싸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의 내용은 되게 일단 처음에 아까 보셨던 기출 팩트 아까 간단하게만 봤는데 좀 설명을 드리고 교재 내용입니다. 후기 좀 조곤조곤 이제 아까 말씀 근무 의지 어떤 것들이 좀 포인트를 좀 딸 수 있는 답변인지 좀 분석하는 거 좀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 방법론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무원 소양 아까 뭐 군무원의 지위, 위상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뭐 역할은 뭔지 뭐 등등등 근무 환경까지 포함돼서 요거를 좀 조금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공직공무원은 공통 강의이긴 한데 뭐 아까 보셨던 무슨 뭐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어떡할래 뭐 그런 유부터 해서 집단 민원 반대하면 어떡할래 뭐 그런 약간의 소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교수님들 오시면 뭐 부패 방지법이라든지 뭐 청탁 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란 기본적인 규정 질문들도 곧잘 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약간 소양용으로 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좀 드리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아카이브라는 건 부록 아까 직렬별로 군무원 직렬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직렬별로 하여간 기출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아카이빙을 해놨고 맨 뒤에는 이제 노트라고 해서 따로 이제 있는데 다운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카페에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기와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페 자료는 나중에 이제 올려드리긴 할 텐데 뭐 교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히 후기 자료들이나 모의 면접했던 것들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나중에 수강생 분들은 꼭 등업을 하셔서 가지고요 오시면 후기부터 좀 가만히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나중에 카페에 올려드리고 따로 수강생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를 정확한 정보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사이즈를 아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면접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지 뭐 틀린 답변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좀 가성비가 있는 답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답변이냐, 아까 남쪽 얘기도 드렸듯이 뭐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얘기하는 약간 태도적인 부분이 일부 있겠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틀린 답변을 할 이유는 당연히 없어요. 예, 뭐 정보적 질문이 아닌 이상이야. 그래서 기준점이 그래서 좀 필요해요. 기준점이. 그래서 많은 사례를 좀 비교하는 거를 통해서 좀 하다 보면 아 이거보단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괜찮겠다. 혹은 내가 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뭐 또 별건 없긴 하지만 이 친구도 보니까 이 후기도 봤더니 이런 답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네. 또 이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면접원이 반응이 또 안 좋네. 뭐 여러 가지 사례들, 그 사례,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바람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 나가시는, 그러면서 본인 것들을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일단은 스타팅 포인트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질문 세트가 지금 이 정도가 있으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1200개. 직렬이 워낙 많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면접 후기도 125개, 지난해 기준입니다. 예, 125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직렬 것만 보실 거 없고요. 그 직렬 전공 지문을 제외하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가리지 마시고 좀 보시면 이걸로 가시면 면접을 스타팅을 하실 때 100m 고지로 올라간다 하면 해안선부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실 필요는 없겠고요. 한 5분 응선이나 한 7분 응선부터 딱 올라가 놓고 그죠? 예, 레퍼런스를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에 맞춰서 좀 조금 더 미세 조정을 좀 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처음 할 때는 후기를 좀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또 각자 또 나름 또 치열하게 또 뭔가 준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준비한 거를 100%는 못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준점 아 뭐 이 정도 하면 되게 뭐 무난하게는 할 수 있겠군 뭐 그 정도 기준선 정도는 레퍼런스는 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꼭 좀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면접 준비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는 건 뭐 이렇습니다. 일단 강좌를 좀 빨리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후다닥닥 일단 강좌 들으시고 반나절이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빨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기직렬의 세트와 후기를 좀 빨리 좀 일단 후딱 봐버리시고요. 예, 봐버리시고 이거 반나절이면 됩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예, 하루가 안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말노트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본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대본 만드시는 거 별로 안 좋다라는 말씀드려서 교재에도 제가 3장에다가 QR로 넣어놨는데 저 말노트라는 걸 제가 늘 직렬마다 뭐 제 수강생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좀 양식지를 하나 있습니다. 교재 맨 뒤에도 실려져 있고요. 따로 아니면 QR로 이거 자체를 PDF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보시면 앞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 맨 앞에 있고요. 뭐 중요한 거 좀 메모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A4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제가 나중에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 준비하고 나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딱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해서 장점, 강점, 단점, 약점 이런 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경험 사례 대표적으로 많이 묻는 것, 뭐 봉사 경험, 성공 경험, 뭐 블라블라. 옆에 인적성을 해서 전공 등등등 약간 여러분들 정리하실 내용들 좀 간단하게 정리해놨고요. 공직권 관련돼서 이제 흔하게 묻는 이제 중요한 공직 가치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고 상황형에서 아까 부당 지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빈출 중에 대표적인 질문을 분류를 해서 직무이해 군무원이란 해서 뭐 그죠? 군무원 뭐 하는지는 아냐? 격오지 가도 괜찮겠어라는 질문. 관심 소양 뭐군 뉴스 중에 관심 있게 본 내용이 있나요? 라는 거 흔한 질문입니다. 이런 게 좀 골라 놓으실 수 있게. 그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MZ세대 블라블라. 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블라블라. 챗GPT도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들까지 포함돼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전공 진열을 비워놨는데 각 진열마다 벤출 질문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출 보시면서 채워놓는 용으로 비워놨고 메모지까지 이렇게 6장, 5장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그죠? 기본적인 말재료들을 후기를 보시면서 이것들을 본인들이 아 장점 내가 이런 거를 좀 적어 놓는 게 좋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해놨잖아요. 그걸 레퍼런스 하시면서 본인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간단하게 메모 형태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A4지라서 어떻게 주방을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드는 거 제가 대본을 못 만들게 하려고 그냥 키워드만 본인만 아는 정도의 키워드만 적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놓는 거를 좀 먼저 좀 빨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채워놓고요. 다음에 또 경험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걸 돌릴 수도 있어요.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드린 이유는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를 메모 주요 질문들의 그 말할 거리들을 정리하시는 취지도 있지만 이렇게 짧게 아주 심플하게 좀 컴팩트하게 만든 이유는 이게 일종의 마인드맵처럼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은 다르지만 다리 그죠? 말할 거리가 같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조금 넘나들면서
넘나들면서 페이지 몇 장 안 되니까 넘나들면서 아, 이 얘기할 때 이 경험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의 말할 거리들을 매핑하라는 뜻도 있기도 해요. 이 자체를 활용법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각자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넘나들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제가 실습 때 같이 하긴 하겠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좀 정리하셔서 답변하실 때 좀 일종의 DB 말을 저의 DB를 딱 모아놓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해놓으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늘 안내를 좀 드립니다. 지방직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핵심되는 질문 제가 코어라는 질문을 좋아하는데요. 핵심되는 질문이 있고 아까 말씀 후기 사례집이나 또 강의들도 있고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좀 채워 넣으셔서 딱 판을 딱 만들어 놓으신 말할 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공 질문들 같은 경우들만 따로 부록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좀 따로따로 기억하실 것만 좀 따로 좀 하면 되겠다. 아주 소수직렬은 전공 질문조차도 아주 적어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확실하게 좀 쟁여놓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편하잖아요. 뭐 그런 거 없으면 너무 복불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채워놓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재료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용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차피 이게 말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논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연습을 할 때 그냥 하면 너무 좀 복잡해서 제가 질문 평가지라고 해서 고가직 지부터 제가 동일하게 하는데요. 질문 평가지라는 걸 10개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QR코드 2장에 가면 있는데요. A4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1번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재료를 정리하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10분, 12분, 15분 정도 시간을 재서 질문하고 이게 평가라고 해서 5점 척도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아까 뭐 수미양가 뭐 이런 개념입니다. 3점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시고 4점 좀 낮다, 5점이 졸랐다. 2점 좀 아쉽다, 1점 미흡, 뭐 답변 못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각자 한번 답변해 보시는 용도.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시면 이걸 가지고 서로 복사해가지고 요거 순서대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단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빌드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놨으니까 뭐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물론 있는데 일단 만약 스터디를 하시면 그냥 닥치고 그냥 얘 다운 받으셔서 이장이 QR로 다운 받으실 게 다 해놨거든요. 다운받아서 이거 복사해서 같이 요거 일단 10개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더 질문들을 구성해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질문들이 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질문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스터디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녹음하시면 돼요. 이것도 스터디 할 때도 반드시 녹음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는 하지 마시고 녹음해서 듣고 자기가 자기한테 피드백 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하다 보시면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교정이 좀 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말재료 노트를 정리한 다음에 자, 요거대로 질문대로 해서 침대에 들어 누워 가지고요. 요거 뭐 프린트하지 마시고 딱 보시고 스마트폰 배 위에다가 녹음 걸어놓고 올려놓으시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이제 해보는 거죠. 눈 감고 쫙 답변한다고 생각해서 녹음해서 들어보고 반성하고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아무튼 들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실제 질문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지하게 내용의 분량,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재료 노트에 있는 것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밀어넣기 조합해 가면서 얘기하는지를 요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적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빈 페이지도 나와니까 나중에 빈 페이지는 뭐 각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게 있으면 스터디원께 누가 하나가 대충 질문 뽑아가지고 리스트업 한 다음에 이제 스터디에서 하시는 그런 용도로 해서 하시고 스터디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서로 체크해서 그분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면접위원 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체계성이 좀 있으니까 이거 좀 쓰시고 맨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판으로 해서 이제 약간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약간 빌드업하는 느낌으로 꼭 다 다른 질문만 있지는 않고요. 비슷한 질문을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좀 다르게 할 때마다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 꼭 녹음을 좀 하시라. 그리고 처음 준비하셨을 때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된 다음에는 본인이 녹음한 것도 다시 들어보는 것도 있겠고요. 똑같은 질문지를 다른 재료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이걸 여러 질문을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왜냐면 군무원 질문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받을 질문 기본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한 번만 쓰지 마시고 2번 정도 해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질문과 다른 내용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좀 이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질문 평가지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의 면접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혼자 하시면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뭐 어떻게든 잘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리고 좀 작년 게시판입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모의 면접 지난해 면접 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앞두고 수강생들과 이제 모의 면접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죠? 모의 면접은 되게 이제 실강도 하지만 줌으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되게 녹화를 해가지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작년 모의 면접 실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뭐냐 그러면 직렬별로 해서 다시 보기 링크가 있고요. 여기 제가 했던 질문 평가지도 보실 수 있고요. 뭐 많은 수는 아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얼마나 됐나? 57개가 있네요. 57개가 있는데 여튼간에 들어가고 이제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만 나오고요. 누군가가 있으시겠죠? 목소리만 나옵니다. 목소리만 나오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표시를 하고요. 본인 답변 평가하고 답변의 내용이나 코멘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걸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평가하는 거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평하고 뭐 좋은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커멘터리를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기 직렬 것만 알고 들어보시면 이런 게 답변이 좋구나. 왜냐하면 이게 글로 보는 거랑 오디오로 듣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걸 한번 몇 개 정도만 오며가며 유튜브로 되어 있는 걸 골라보시기 되게 좋습니다. 유튜브 비공개 영상이라서 검색해도 안 나와요. 링크 아까 그 링크를 타고 가야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수강생분들은 들어보셔서 가끔 들어가서 제가 보시면 여기 표시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엄지척 박수, 엄지척 이게 뭐가 좋다 이렇게 되었고요. 박수는 조금보다 그냥 뭐그 정도 무난하다 괜찮다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오며 가며 골라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확실히 레퍼런스가 딱 되실 것 같아요. 딱 잡히는 게 좀 있으니까 평가도 제가 바로 점수도 매겨가지고 좀 드리고 나름대로 일관되게 점수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좀 본인도 아까 뭐 지방직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거 틀어놓고 있잖아요. 내가 제가 질문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다가 멈춤. 내가 답변해 보는 거예요. 플레이. 뭐 그분이 뭔가 답변했겠죠? 이겼다. 이런 거 있죠. 되게 실감나게 모의 면접할 수 있더라. 이런 활용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각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이제 약간 시사적인 부분들 아까 뭐 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관심 있는 게 뭐냐? 혹은 올해 또 아까 말씀 군무원들 사격 훈련 시키는 거에 대해서 혹은 당직 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나름 국방부나 아니면 육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 세우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지 않거든요. 당연하게 뭐 그런 것들에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은 뭐 혹은 또 그 외에 뭐 일반적인 좀 참고할 만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카페 뭐 뉴스나 국방일보 등등등 뭐 어떤 자료를 보시면 좋겠다고 카페에도 안내를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찾기 뭐 그냥 뭐 정보를 찾는 건 제가 좀 나으니까 찾아가지고 기사 링크 같은 것들을 수시로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건 엔간하시면 좀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봐두시고 좀 아는 척, 뭐 그런 느낌으로 정보가 필요한 뉴스나 자료들은 단톡방에 드릴 테니까 단톡방에서 좀 보시고 아니면 카페에도 당연히 올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빨리 강의 들으시고 노트 채우시고 들으신 다음에 질문 평가지로 답변 연습을 같이 좀 하시고 오며 가며 아카이브 아까 모의 면접 실황들을 좀 보시면서 좀 싱크를 좀 맞춰보시는 그런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정보들은 나중에 하시고 아까 그 외에 전공 퀴즈 질문들은 따로 이렇게 좀 메모 좀 쭉 해놔가지고 뭐 행정이나 군수직은 되게 그 질문 폭이 되게 많은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조금 많기는 하지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건 따로 조금 정리해 놓으시고 그 정도 느낌으로 해서 좀 기본 준비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좀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질문의 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바라트하게 할 거는 사실 없어요. 코어가 되는 거 딱 해놓고 겉절이 아까 뭐 전공 퀴즈 질문 약간 시사적인 겉절이 질문들은 그냥 좀 빼놓고 사이드로 그래서 우선순위는 코어가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말로트를 잘 본인이 정리하시고요. 좀 뭐 연필로 했다가 좀 지우고 뭐 메모했다가 나중에 또 프린트해서 새로 또 개비해가지고 이쁘게 또 정리하시고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대본 같은 걸 미리 만들면서 좀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건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지난해 뭐 학원 군무원 전문 학원이라는 데서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더만요 질문지 한 200개 문제라고 200개를 이렇게 A4지에다가 만큼 프린트해가지고 칸마 던져주시면서 이거 답만 달면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모의 면접 할 거니까 오라고. 그리고 모의 면접 한 5번 해가지고 예, 오, 예, 세더라고요. 그 얘기. 예, 그러는 거예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다른 거 이것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하셨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연습이라는 건 그야말로 준비된 거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얘를 좀 후기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좀 빌드업 하시고 나중에 또 점점 좀 해 가시면서 좀 정교화하시고 나름대로 좀 묶어도 좀 보시고 뭔가 좀 체계 있게 자기만 아는 어떤 말 그대로 말대로 어떤 뱅크를 예, 이렇게 덩어리를 좀 잘 구축해 놓는 게 면접 준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건 연습으로 이제 충분히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죠? 자꾸 여기 말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뭘 말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관련된 정리와 준비가 일단 가장 큰 우선 순위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다행히 군무원은 지문이 뻔하다. 많이 뻔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걸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면 일단 3분의 2는 먹고 들어간다. 그죠? 나머지 3분의 1은 약간 복불복인 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마인드셋을 하시면 딱 맞지 않나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도 마찬가지인데요. 면접 경험하셨던 분들은 저는 굳이 뭐 스터디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에 또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면접을 봐보셨던 분이라면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그냥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 연장선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따로 그냥 아까 정리만 좀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제 그 뭐들 하지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요. 한번 피트원 들으시면 계속 피트원 수강생이시니까 나중에 저 카페 그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하셨던 분들은 저기 등업 신청서 내주시면 다 그냥 등업 확인해서 해드리니까요. 수강 안 하셔도 그렇게 해서 자료랑 기출이랑 후기랑 이렇게 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스타일도 또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처음 면접이 태어나 이게 처음이다 이러시면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니 스터디 같은 건 하시는 건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청하시면 스터디도 꾸려드리고 하니까 예, 그 정도. 다만 스터디는 스터디 자체 면접 스터디의 본질은 모의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각 잡고 한번 예,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해보고 하는 걸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필기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랑 비슷한 거죠. 일종의 예, 모의고사 봐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같이들 앉아가지고. 근데 모의고사를 많이 본다고 그게 시험 준비는 아니잖아요. 기본서 공부한 다음에 내가 확인하는 용도로 그걸 쓰는 것이지 모의고사만 드립다 본다고 해서 무슨 예, 실력이 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리와 준비가 우선이고 스타디는 좀 그거를 확인하고 연습하는 과정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스터디를 여러 개 돌리는 걸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스터디는 연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하실 때도 예, 혼자 준비하시고 꼭 오프라인만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줌으로 그냥 예, 질의응답하고 서로 커멘터리 평가해서 좀 서로 보내주고 이래도 되는 거니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이제 군무원분들이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이렇게 팀을 짜기도 용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뭐 지역에 이렇게 인원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전국 단위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줌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밤에 이렇게 한 두세 시간 딱 앉아가지고 같이들 좀 모여가지고 좀 질의응답하고 이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 그것도 좀 같이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랑 모의 면접하는 시간도 되게 있겠고요. 수강생분이면 아까 아카이브 그 실제로 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모의 면접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아까 플레이 멈춤 예, 플레이 포즈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셔도 되겠고 반드시 좀 녹음을 좀 하시면서 좀 자꾸 좀 들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대본은 만들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서 자꾸 이게 몸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무원 면접 시간이 이렇게 짧고 말할 얘기가 얼마나 안 길기 때문에 기본값은 허무하다가 기본값이에요. 준비한 보람이 없다. 별로. 그 와중에도 내가 또 이 얘기는 꼭 하고 나와야겠다라는 걸 좀 정해놓고 어떻게든 좀 들이대고 나오는 게 그게 좋은 면접입니다. 그게.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톡방 엔간하면 좀 들어오시고요. 예, 들어오셔서 뭐 수강생 안 가리고 분들 정보를 드리니까 그리고 뭐 지난해 단톡방도 꽤 많이들 좀 예, 구 피티움 방 이래가지고 방배를 바꿔가지고 아직도 하고 계시던데 나중에 이제 적절하게 선배 그 좀 오셔서 좀 그냥 질서 있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와서 그냥 얘기하라 그러면 또 오만 얘기도 하는 게 조금 정신 사나울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체계 있게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들을 좀
예,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따로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소강 없이 그냥 들어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사 같은 것들도 뭐 그때그때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그때그때 좀 오며가며 좀 보시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자, 뭐 긴 얘기 뭐 짧고 굵게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매사 이게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그 군무원 보시면 제 경험으로 보면 뭐 이것저것 보다 그냥 군무원도 붙어서 그냥 한번 좀 본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것저것 잘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분도 적지 않게 또 계시고 또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뭐 연배들이 조금 다니다가 아니면 뭐 경력 단절 뭐 사연들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좀 많으세요.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걱정들도 좀 많으시고 그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특히 좀 걱정들이 되게 좀 과하게 많은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카더라 정보도 되게 많고 뭔가 예, 또 이 카더라 정보 중에 좀 희망적인 정보보다는 예, 좀 안 좋은 정보들을 더 이렇게 많이들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걱정들이 실제 면접의 변별력과 면접의 질문의 사이즈와 준비한 내용, 준비 어떤 부담과 이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되게 뭔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준비만 안정적으로 하시면 뭐 크게 어긋남이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마음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관리를 괜히 그러니까 좀 말씀대로 아주 잘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가 못하기도 쉽지 않은 좀 그런 정도의 톤앤 매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꼭 우수를 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수가 없죠. 꼭 뭐 이렇게 면접에서 내가 커트를 해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잉하시면 본인만 힘들어요.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도리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기본 아까 3분의 2 정도만 딱 쟁여놓고 가고 뭐 그 다음은 약간 복불복으로 가더라도 그 정도만 딱 지키고 그냥 안정적으로 가면 뭐 큰 변수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99% 진실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여튼간에 둘 다 뭐 입장은 다르겠지만 좀 마음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휘둘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군번에 조금 뭔가 이렇게 불안한 분들이 너무 과하게 좀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늘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짓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뭐 단톡방이든 어디든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